오후 3시 47분. 청비리 버스 정류장. 한서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운전사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동정어린 것이었다. 정말 여기서 내리시겠어요? 운전사가 다시 한번 물었다. 네, 청비리 맞죠? 맞긴 한데 운전사는 말끝을 흐렸다. 조심하세요. 버스 문이 쾅 닫히고 서윤은 홀로 을씨년스러운 해안도로에 남겨졌다. 은퇴한 역사교사 한서윤. 2해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가르쳤던 남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자신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의사는 스트레스를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라고 했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3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을 찾아야 했다. 오후 4시 15분. 청비리 마을 초입. 마을은 죽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숨죽이고 있었다. 골목마다 바닷물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진했고 집집마다 커튼이 단단히 쳐져 있었다. 간간히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다. 서윤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시간에 대한 집착이 생겼다. 4시 17분. 아직 괜찮다.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한다. 찻집 간판이 보였다. 바다를 잊은 사람들. 기묘한 이름이었다. 오후 4시 22분. 바다를 잊은 사람들 찻집. 문을 열자마자 서윤의 혈관이 얼어붙었다. 찻집 안에 앉아있던 노인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웃음이 30년 전에 본 웃음과 똑같았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늙지 않은 얼굴이었다. 한서윤 씨군요. 노인이 먼저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30년 전에도 배웠고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러 오셨군요. 무슨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그래요. 기억을 잃고 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을 빼앗기죠. 서윤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뭘 말씀하시는? 30년 전 여름, 당신은 이곳에서 학생 하나를 잃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정확히는 죽였죠. 오후 4시 31분. 기억의 조각들. 서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 여름 캠프. 바닷가. 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김민준. 17세. 반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지만 역사를 사랑했던 아이. 선생님, 바다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조금만요. 그리고 비명. 차가운 바닷물. 아이가 사라지는 모습. 기억나시나요? 노인이 속삭였다. 당신이 막지 못해서 죽은 아이를.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니야.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고요? 노인이 일어섰다.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죠? 왜 30년간 침묵했죠? 왜 그 아이의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죠? 오후 4시 38분. 진실의 무게.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거짓말을 했죠.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낮아졌다. 가출했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서윤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당신은 누구세요? 김민준의 아버지입니다. 노인이 얼굴을 들었다. 3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죠. 그리고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노인이 찻잔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차가 아니었다. 검붉은 액체가 출렁였다. 이곳 청비리는 특별한 마을입니다. 노인이 웃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오후 4시 44분. 탈출 시도. 서윤은 벌떡 일어나 문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문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나가실 수 없어요.
노인이 차분히 말했다.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요. 무슨 약속이야? 기억을 되찾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바다가 붉었다. 선홍빛 바다 위에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었다. 사람의 형태였다. 오후 4시 50분. 김민준의 귀환. 아빠, 바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30년간 기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서윤은 창가로 비틀거렸다. 바다 위에 17세 김민준이 서 있었다.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선생님, 민준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왜 나를 버리셨어요?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찻집을 향해 걸어왔다. 발밑에 바다가 얼음처럼 얼어붙으며 길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선생님이 바다로 오셔야 해요. 오후 5시. 선택의 순간. 노인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택하세요. 자발적으로 바다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평생 기억과 싸우며 사시거나.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봤다. 5시 정각. 기억이 또 흐려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면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민준아. 서윤이 창밖의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갈게. 문이 저절로 열렸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보았다. 5시 3분. 그리고 기억 속의 그 여름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기억이 나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 기억이 나를 올가맨다면 차라리 기억과 함께 사라지는 게 나을까? 오전 7시 12분. 청비리 마을 민박집. 한서윤은 차가운 땀으로 범벅된 채 깨어났다. 꿈속에서 김민준이 계속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7세의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하지만 지금은 꿈이 문제가 아니었다. 7시 15분. 서윤은 시계를 확인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치매 초기 진단 이후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아직은 괜찮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주었다. 70대로 보이는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이었다.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찻집에서 서윤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제요?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제 뭐 하셨다고요? 찻집에서 노인분과 이야기를. 아, 그러셨구나.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공허했다. 저는 어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7시 28분. 첫 번째 이상 징후. 서윤은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일단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어제 보았던 바다를 잊은 사람들 찻집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빈 건물만 있었다. 이상하다. 서윤이 중얼거렸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지나가던 마을 주민에게 물어보았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실례지만 여기 어제까지 찻집이 있지 않았나요? 남자는 서윤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찻집이요. 여기는 몇 년째 비어있는 건물인데요. 어제요. 남자가 웃었다. 어제 뭐 있었나요? 저는 어제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전 8시 45분. 두 번째, 세 번째 이상 징후. 서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주민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모든 대답이 똑같았다. 어제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뭐 했더라? 생각이 안 나요. 어제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겠죠.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다. 담담하고 공허한 미소.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 같은. 오전 9시 30분. 패턴 발견.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전혀 이상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마치 기억을 잃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서윤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 전원 전날어제 기억 상실. 찻집 흔적 없음 내 기억이 맞다면. 주민들 반응 이상해하지 않음. 가설 매일 기억이 리셋되는가. 오전 10시 15분. 인터뷰 시작. 서윤은 체계적으로 접근해보기로 했다.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한서윤입니다. 마을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의장은 60대 남성으로 다른 주민들과 같은 공허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셨나요? 글쎄요. 오래됐죠. 30년 아니면 더. 어제는 뭘 하셨나요? 의장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다. 어제요. 어제는 그가 이마를 짚었다. 이상하네요. 어제 일이 생각이 안 나요. 평범한 하루였을 텐데. 그럼 그제는요? 그제도 잘 기억이. 일주일 전은요? 의장이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참 신기한 질문을 하시네요. 과거 일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해야 하나요? 오전 11시 30분. 점점 깊어지는 의혹. 서윤은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났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두가 어제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틀 전부터 모든 기억이 흐릿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매일 리셋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아. 서윤이 혼잣말을 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다른 주민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외지분이신가 봐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조심하세요. 네? 이 마을은 특별해요. 너무 깊이 파면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갑자기 밝게 웃었다. 아,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마을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죠. 할머니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오후 2시 20분. 금지된 구역. 마을 끝자락에서 서윤은 특이한 건물을 발견했다. 다른 건물들과 달리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다. 낡았지만 견고해 보였다. 건물 앞에는 팻말이 있었다. 출입금지, 청비리 2장. 하지만 서윤의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었다. 건물 주변을 돌아보니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오후 2시 35분. 진실의 단서. 건물 내부는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1층은 비어 있었지만 2층으로 올라가니 여러 방들이 있었다. 한 방의 문이 열려 있었다. 서윤이 들어가 보니 그곳은 일종의 실험실이었다. 벽에는 온갖 기계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았다. 서윤은 파일 하나를 집어들었다. 청비리 주민 기억 감흥 실험 보고서. 실험 책임자 닥터 김정호. 실험 기간 1985년 7월부터 1995년 12월. 오후 2시 42분. 충격적인 발견. 서윤의 손이 떨렸다. 파일을 넘겨보니 실험 목적 인간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트라우마 치료 방법 개발. 실험 대상 청비리 마을 주민 전체 동의 하에. 실험 방법 매일 자정. 전자파를 이용한 단기 기억 소거. 부작용 장기 기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실험 결과 성공적. 주민들은 매일 전날의 기억을 잃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음. 특이사항 실험 중단 후에도 효과가 지속됨. 주민들이 기억 상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임. 서윤은 파일을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실험은 성공했지만 너무 성공했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주민들은 매일 어제를 잊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행복해 보인다. 과거의 고통을 잊으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모든 것을. 그리고 이 죄책감도. 신이시여,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오후 2시 50분. 새로운 공포. 서윤이 파일을 다시 들려던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세요? 서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복도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마을 이장이었다. 분명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장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윤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후 3시. 끔찍한 깨달음. 민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윤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마을 주민들이 어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이 이상해하지 않는 이유. 찻집이 사라진 이유. 모든 것이 10년간 계속된 실험의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럼 어제 찻집에서 만난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어제를 잊는다면 어떻게 그 노인은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오후 3시 10분. 새로운 의문.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 나도? 서윤은 급히 수첩을 확인했다. 다행히 오늘 적은 기록들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자신도 내일이 되면 오늘을 잊는다면. 서윤은 펜을 들어 손등에 글씨를 적었다. 실험실 2층. 기억 감흥 실험. 김정호. 믿지 마라. 오후 3시 15분. 카운트다운 시작. 서윤은 시계를 봤다. 자정까지 8시간 45분 남았다. 만약 실험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면, 만약 자정이 되면 자신도 오늘을 잊는다면. 시간이 없어. 서윤이 중얼거렸다. 진실을 밝혀야 해. 잊기 전에. 하지만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김민준과 만난 것도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며칠이나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던 걸까? 서윤은 손등의 글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한 다른 글씨가 보였다. 지워지다 만 글씨들이었다. 마치 여러 번 적었다가 지워진 것 같은. 아닐 거야.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